이 12만원에 대한 관점이 장기적인 목표가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횡보나 좀 지루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가 이 횡보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안녕하세요. 고래 잡는 새우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종목 브리핑과 제가 지난주부터 추천드리고 있는 히든주에 대한 종목 브리핑,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브리핑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영상을 먼저 복귀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3일 전인 2월 5일날 업로딩한 영상이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카카오 트레이딩 뷰 일봉 차트이고요. 해당 차트를 본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최고 좋은 시나리오는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제가 표시한 단기 상승 추세선에서 다시 돌파를 해서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줬다고는 말을 하긴 뭐하지만, 왜냐하면 아직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으며 해당 매물대에서 꾸역꾸역 버텨주는 모습이 저는 아직까지도 안정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박스권만 안 깨진다면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박스권을 하방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트랩을 주면서 급격한 거래량과 함께 반등을 크게 하면서 여기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주가를 사수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영상 같은 경우는 별다른 희소식이나 악재가 있어서 영상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지금 증시가 워낙 안 좋은 만큼 이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매일 카카오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거고,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오르지도 않은 카카오가 동반 하락을 할까 걱정을 하실까봐 영상 다루는 거고요.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에 대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상쇄가 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이번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락이 멈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과 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크게 반등을 하진 못하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하락을 한 만큼 카카오가 그렇게 큰 하락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장에서의 소외주의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둘 다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뜨거운 테마 안에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 추후에 비서형 AI가 출시가 되면서 조금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천천히 오래 보셔야 될 기업이고요. 일단 수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날 외인의 대량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80만 주 이상의 이탈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매도세가 멈추고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이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자별로 봤을 때 고점에서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하락이 나온 후에 소폭의 반등 기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하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트레이딩뷰 일봉 차트이고요. 일봉상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의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57,700원 최상단에 있는 매물대이고요. 두 번째 56,600원 바로 이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은 거래량으로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를 쌓은 신뢰 있는 매물대이고요. 그와 동시에 300일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자리, 바로 이 55,500원에서 56,600원 이 세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준 모습입니다. 지지를 받고 오늘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준 모습이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아직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가 깨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하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안심을 하기 위해선 제가 위에 표시한 이 화살표대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다시 상방 돌파를 해서 매물대 위에서 안정적인 안착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아직 보여지지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재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이 아직 훼손되지 않았고요.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하단에 있는 이 56,000원 매물대에서 지지를 봐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관점 같은 경우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애초에 바라보고 있는 이 12만원에 대한 관점이 장기적인 목표가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횡보나 좀 지루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카카오가 이 횡보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여기 순위 분석 가서 HTS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대금 상위 기업들을 보면은 이 증권주, 그리고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과거에는 카카오가 그래도 항상 이 거래대금 상위 기업에서 10위 안에서 놀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이 10위권에 아예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소외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이 카카오가 상승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그리고 이 매물대에서의 확실한 반등, 그리고 반등 이후에도 이 단기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봐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파른 하락을 했는데, 이 가파른 하락을 한 이유가 바로 미 증시의 악화 영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금, 은,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글로벌 경제의 모든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크게 흔들린 이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을 하면서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끝이라고 시장이 판단을 해서 공포감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이랑 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악화가 되면은 원래 금 같은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정상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상승이 대부분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끌어올린 상승이다 보니까 이 유동성 공급 문제 때문에 연쇄청산이 발생을 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결국에는 미증시와 코스피 코스닥, 사실 지난 1년에서 2년 동안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이 상승 랠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러면서 과열 상태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버블이 꼈다고 보여지고요. 뭐 버블이 없이 주가가 상승하진 않으니까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이 정책 리스크가 발동을 하면서 유동성이 이제 축소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증시가 좀 과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러 값이 너무 오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연기금을 통해서 달러 값을 누르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거고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미증시보다 훨씬 좋게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 금과 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장이 반등을 하는 추세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제가 방금 하락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해소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거지,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 의미있이 반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방심하기에는 좀 이른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만큼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시장에서 수급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할 거다, 뭐 악재가 또 터져가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 시장의 안정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카카오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건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조금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게 있긴 하다. 그러나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고, 이 불안감은 이 횡보의 폭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과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원래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따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점 부근에서 사지 마셔라, 이 부분에서 매도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111만원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주 여러분들 많이 패닉했을 텐데요. 제가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추세선과 이 채널이 맞물리는 자리, 바로 이 X자인 자리인 11만 7천원 자리에서는 주가 하락이 멈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리에서 진입하시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격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신 거라면 여기서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따로 다루겠습니다. 네, 히든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히든주 얘기 잠깐 하겠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히든주 지금 이 반도체 기업 매수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히든주로 드린 종목이 바로 이 큐렉소라는 종목입니다. 이 큐렉소라는 종목 제가 정확히 13,600원에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고점 여기 22,500원까지 갔다가 주가 다시 하락했다가 증시 반등하면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700원 여기까지 43%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홀딩 중이신 주주 여러분들은 계속 홀딩 하셔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인 이 23,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자 주시면서 저한테 이 큐렉소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 이거 지금 들어가기 좀 늦었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기서 들어간다 하면은 손절을 어디서 하실 거예요? 손절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9,600원을 잡았는데 여기 13,600원에서 들어가서 9,600원에 손절하는 거는 이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겠지만, 손익비가 대략적으로 2.3 나오네요. 손익비가 괜찮지만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을 할 구간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지난번에 사신 분들만 홀딩을 이어나가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당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 58,000원에서 추천을 드려서 곧 제가 이쯤 추천을 드렸거든요.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18%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미증시의 여파로 하락을 했고요. 근데 오늘 그거에 무색하게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는 이 반도체와 테크, 이 메모리 뭐 이런 쪽 기업들이라 했죠. 해당 기업이 그런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 6%의 상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6%의 수익을 거두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 6% 먹자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58%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타겟을 잡았습니다.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정확히 테마 같은 경우는 2차전지와 유리기판으로 속해 있지만 2차전지는 좀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은 유리기판 디스플레이 사업입니다. 근데 이 해당 기업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물론 차트적으로도 상승을 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 재료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으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차세대 공정 투자에 대한 수혜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재를 뒷받침하면서 차트적으로 상승 궤도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영상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매물대에서의 확실한 지지를 봐주면서 저항 돌파 후에는 지지를 봐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상승 채널에서도 지지를 봐주는 모습, 그러니까 주가에 힘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지고요. RSI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과열 구간 돌입하면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과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아직 열려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잡주 아니고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우량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 잡주는 따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조 미만 그리고 5천억 미만의 기업들은 애초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모한 짓이고요. 어쨌든 해당 기업 브리핑 지난 영상 찾아보시고 해당 종목을 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문자로 010-5854-6176번으로 히든주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제 종목명이랑 목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 문자로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54-6176번이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주시고 종목 받아보셔서 종목 한번 검색해보시고
공시도 한번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때 매수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카카오로 돌아와서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낙관적이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락에 대한 관점은 아니고 횡보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아직 시장의 안정이 되찾아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승 요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나열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현재 주가가 머물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면서 이 단기 상승 추세선에 돌파하면서 지지를 봐주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이 75,0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저항을 맞을 수가 있으니 그거는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상단의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 다음 매물대인 이 12만원까지는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횡보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고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매물대 있고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가를 단타를 찍으면서 좀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투자하시는 게 애초에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카카오 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중공업, 그리고 여기 에코프로 BM도 있습니다. 하나 오션도 있고요. 해당 기업들 HTS에 모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신고가 갱신하고 주가 상승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삼성중공업, 제가 다루고 있는 다른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등등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고 한번 문자 주시면서 진입 타이밍 같은 거 문의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금 좀 여유롭게 해당 종목들 너무 비싸다, 과열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 같이 아직 과열 안 된 저평가된 기업들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병행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도주와 아직 저평가된 기업들을 분할로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